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꿈은 공터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성이 내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원 혹은 공터 같은 곳을 지나는데 한 남자가 내 쪽 방향으로 온다. 난 그가 위험한 사람인지 경계하며 살핀다. 어느 순간 남자 가수 A임을 알게 된다. 머리가 길고 덥수룩하고 풍덩한 얇은 점퍼를 입어서 덩치가 커 보인다. 전체적으로 평소처럼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추레해 보인다. 그는 자신의 추레함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싫은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옷을 입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와 붙어 걸으며 다른 사람들을 피한다. 우리는 내가 사는 건물로 걸어가면서 키스를 한다. 건물 안에 있다. 내부는 다 회색으로 되어 있다. 나는 1층 복도에 서 있고 A는 중앙에 있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간다. 복도 오른쪽 끝에서 커피집 아저씨와 어떤 남자가 빨래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까이 가니 내 브래지어 2개를 들고 있는데 아저씨는 난감하다는 듯 빨래에 꽃이 들어가서 다시 세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내 브래지어를 보니 망사 레이스 부분에 벚꽃 같은 작은 꽃잎 여러 장, 수선화 같은 보라색 꽃 한 송이가 들어가 있다. 물에 젖어서 그런지 약간 쭈글하다. 커피 아저씨는 자신의 어머니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데 난 엄마가 꽃을 세탁기에 넣어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곳은 세탁을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인데 내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쳐 미안하지만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냥 모른 척하고 듣고 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커피집 아저씨에 대한 내 투사를 좀 나눠주면요.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실제로 커피 메뉴 중에 되게 맛있는 메뉴도 있고 나름 커피에 대한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주변에 커피집 너무 많이 생긴 탓도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좀 머물기에 저조차도 좀 별로 내키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저씨도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힘들어 보이고 지금 현상 유지하는데도 좀 버거워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커피집 들어서면 좀 안타깝잖아요. 공간이 좁은 것도 아니고 꽤 넓다면 넓은데 우중충하고 어둡고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테리어를 좀 확 바꿔서 사실은 아저씨가 직접적으로 그 손님들한테 어떤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 머물러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그런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변화에 들어야 할 노력이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금전적인 거든 뭐든 금전적인 게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선뜻 말이 안 나오네요. 나는 그 커피집 아저씨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커피를 어쨌든 손님들한테 팔아야 하는 직업인데 손님을 어색해한다? 그런 게 손님한테 전달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친절한데 묘하게 빨리 떠나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치. 맞아. 사람 느낌이 다 비슷하다니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그 어떤 연예인이 예쁜 여자 연예인이었죠. 그 이제 꽤 인기 있는 프로에 나와서 나는 욕 먹지 않으려고 20년을 산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욕 안 먹을 짓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걸 알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꿈 작업하고 내면 작업하면서는 아 내가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질 않았네. 근데 이런 생각까지는 했는데 그 이유가 뭐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유를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내가 너무 이제 적응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되게 분명하게 자기 상황을 알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아저씨는 꽃 때문에 빨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즉슨 브래지어를 다시 빨아서 꽃잎과 꽃송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브래지어에서 꽃잎과 꽃송이를 제거하는 일, 이것이 커피집 아저씨한테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나의 과제로 주어진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브래지어를 그냥 기능 속옷으로 되돌리는 거죠. 이제까진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문제될 건 없죠. 물에 살살 흔들어 그냥 제거하면 되잖아요. 뭐 번거롭지만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꽃물이 들었다면 그 흔적이 남겠지만 이 역시 크게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심리적 차원으로 가져와서 브래지어에서 벚꽃잎과 수선화 꽃송이를 제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알아요? 아니면 꿈에 안 나왔겠죠. 사실 저도 꿈 처음 꾸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뭘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저씨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보기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아저씨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 화를 냈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꿈에서는 전혀 사실 별 감정이 없었어요. 당혹스럽지도 않았고 그냥 꿈에 나타난 커피집 아저씨는 고마운 존재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서 두 남성이 내 브래지어를 들고 아주 난감해 하잖아요. 그들은 브래지어에도 또 꽃을 보고서도 탐복하지 않아요. 두 남성의 눈에 내 브래지어는 다시 세탁해야 할 빨랫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탁기 안에 꽃을 집어넣은 이는 내 엄마예요.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실제 엄마의 어떤 측면이 반영되었겠지만 그것은 내 안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비난의 화살을 엄마에게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꿈에 등장한 엄마는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엄마인 것입니다. 꿈으로 돌아와서요. 엄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 물론 딸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겠죠. 세탁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 브래지어 세탁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것이 내 엄마의 지론 같습니다. 나는 엄마의 충고를 충실히 따랐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작업이 가져다 준 이득이 무엇이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겁니다. 세탁을 마쳤는데 벚꽃과 수선화가 내 브래지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꽃은 철저하게 여성과 관련된 언어인 것입니다. 여성을 꽃에 비유하기도 하고 남성은 여성에게 꽃을 바치죠. 여성은 어떤 자리에서든 꽃으로 있어주기를 기대받지만 그것 또한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으로 발전되기가 힘들죠. 꽃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줍니다. 물론 꽃도 찬미를 받죠. 일견 양측 모두의 이로움과 기쁨을 주는 듯해요. 아름다운 공생으로 여길 수도 있죠. 다음으로 브래지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밝혀두자면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복잡한 투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여성의 브래지어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브래지어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성 억압의 상징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래지어가 주는 기능적 이점이 있음을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체형을 아름답게 보정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브래지어를 통해서 여성의 가슴을 바라보는 이중적 잣대를 풀어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꽃잎, 꽃송이가 브래지어와 연결되면서 마치 TV 속 광고 장면이 연상되기도 했거든요. 여성을 현혹시키는 거죠. 브래지어는 속옷입니다. 뭐냐면 밖으로 드러날 일이 없으며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죠. 드러나거나 드러내면 어떤 식으로든 눈총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
여성의 가슴은 가장 쉽게 눈길을 받는 곳입니다. 브래지어는 여성의 가슴을 한껏 돋보이게 해서 여성미를 과시하도록 돕죠. 브래지어에 담기는 주문은 그런 것입니다. 브래지어는 일종의 옷이에요. 옷은 페르소나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페르소나로서의 브래지어의 태도라는 것은 대체 뭘까? 짐작할 수 있겠어요? 브래지어를 입음으로써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필되고 싶은데 그 방식이 수동적이어야 된다.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의 대상이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시선을 받기 위한 존재로 있는 것. 네. 사회가 이상화시킨 여성의 모습을 살아내고자 할 때 나는 브래지어의 이중적 태도를 입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브래지어의 태도를 지니면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반면 미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브래지어 자체가 모순투성이죠. 정말로 여성을 위하는 것일까? 브래지어는 사회의 이중적 요구에 시달립니다. 뭐냐면 가슴을 가리면서 동시에 부각시키라는 것이 브래지어에게 쏟아지는 모순적 압박이죠. 속옷일 뿐인데 화려하기 그지없는 브래지어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 때문일 거예요. 내 아내 엄마는 거기에 훈육에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나의 사회적 욕망이 과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또 내 자랑거리는 가리는 듯 절대 묻혀서는 안 되죠. 드러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밉지 않게 또 아주 은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대단한 공을 들여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상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나무랄 데 없는 사회적 적응 기술이 맞죠. 사회의 암묵적 요구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에 화답하듯 나 역시 아주 은밀하게 순응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은밀해야 하는 이유는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청해오는 것들은 그 진실에 다가갈수록 불편한 지점이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억압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의식은 그 진실을 보기를 꺼렸던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우세한 가치에 순응할 때 삶은 너무도 편하게 흘러가니까요. 나의 그런 믿음은 너무나 강고해서 내 자아의식은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였고 에너지는 거기로 쏠렸죠. 반면 다른 영역들은 지나친 결핍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꿈 이미지로 이어지게 됐다고 보거든요. 브래지어의 이중적 태도를 수행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데요. 지금도 두 남성 앞에서 당황한 기색은 일체 없습니다. 나의 반응은 아주 태연합니다. 브래지어에 대한 내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폐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다소간 미안할 뿐입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뭘까? 라는 질문을 해보자면 브래지어에 왜 꽃이 들어간 거지? 그런 질문이 필요했지만 그런 의문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커피집 아저씨는 자기 엄마도 그런 일을 벌인다고 이야기하고 내 엄마가 떠올랐죠. 나의 엄마가 했을 법한 일이고 나에게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기에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꿈 안에서도 그랬고 오히려 꿈꾸고 나서 이 꿈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브래지어와 꽃이 굉장히 잘 매칭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래지어에 꽃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는 브래지어에 꽃이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지점이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브래지어와 꽃으로 상징되는 그것이라고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들거나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잘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뭐 꿈속 엄마가 실제 엄마랑은 다른 존재고 그래서 엄마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비난하고 싶나요? 왜냐면 이제 저도 저희 엄마랑 소통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원하는 걸 바로 얘기하지 않는 지점이거든요. 항상 짐작해야 돼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 동생하고 얘기할 때 제 동생이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언니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하라고. 내가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생한테 해주는 조언도 그래도 괜찮아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우리 엄마가 쓰는 방식, 내가 이제 보기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엄마의 태도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측면이 있는 맞아요. 것인데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될 때도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그냥 집단적 가치에 따르고 뭐 그런 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하고 자기 욕구를 바로 얘기할 수 없고. 그 태도가 몸에 되게 배어있기도 하고 관계에서 되게 유용하고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동생처럼 그러지 않은 사람 보고도 매력적이라고 느끼지만 그것을 나한테로 가져오려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나한테 더 가까운 건 엄마의 태도. 그게 더 안전하고 비난을 모면하게 해주는 태도니까. 브래지어와 꽃의 결합. 세탁 과정 마지막에 향기 나는 샤프란을 뿌려주듯 꽃잎과 꽃송이를 떨구었습니다. 꽃은 주목을 위해 존재하는 창조물입니다. 모두의 눈길을 즉각 끌지요. 내가 브래지어에 얼마나 대단한 공을 들여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내 의식은 사회가 여성에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를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에 내 자신을 맞추기란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죠. 그런데 내 단단한 자아의식에 끼어든 두 남성이 있습니다. 커피집 아저씨의 문제의식은 아주 명확했어요. 꽃잎과 꽃송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죠. 꽃잎과 꽃송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 공들여왔던 노력을 물과 세제로 씻어내야 한다는 충고를 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탁 과정은 세상에서 묻은 더러움을 청결한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이제 꽃은 깨끗하게 제거해야 할 오물이고 더러움일 뿐입니다. 아저씨의 일침은 그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일 조짐은 크게 읽히지 않아요. 커피집 아저씨가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가요? 마지막 문장이 아주 공감이 되네요. 이게 진짜 남자나 여자나를 떠나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힘을 갖고 있냐가 저한테 영향력을 끼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집 아저씨가 사회적 힘을 가진 남성이었다면 아마 꿈에서 또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면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공감이 되네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싶다면 내 두 눈이 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시선에 꽃잎과 꽃송이가 들어간 브래지어는 쭈그레 보였어요. 쭈그레 보인다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주위에 아름답게 보아주는 남성도 없잖아요. 커피집 아저씨와 다른 남성의 태도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그 꽃의 아름다움이 내게 소중하고 그래서 지키고 싶었다면 우리들의 태도가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치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주력해왔던 것의 실상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쉬 깨지기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래서 가슴에 가해진 압박과 뒤틀린 억압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아요. 꽃잎과 꽃송이를 집어넣은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이런 태도로 세상에 임한다. 그랬을 때 나는 세상에서 꽃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라는 속닥거림은 내 안에서 잦아들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관심과 애정을 쏟아줄 것이다. 이렇게 속닥거리는 목소리. 너무나 그럴듯하고 유혹적이잖아요.
브래지어에 얹어진 사회적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슈가 있어라고 잘 이제 저항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실생활에서 남성을 만나는 게 그 빈도수가 적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자가 많고 그래서 나는 내가 남성에게 이러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이제 생각했던 지점이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직장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 브래저에 꽃을 넣은 것과 같은 비슷한 전략을 쓰는 만약에 여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내가 투사하기로는 그 사람들도 내가 이러고 있는 내가 수동적으로 있거나 뭐 내 욕망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되게 편애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내 목소리를 확 낸다거나 내가 도드라진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보이면 저 사람들도 같은 여자지만 나를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나도 그들이 불편하다는 뜻이죠. 그거는. 맞아요. 불편해하면서도 내가 이 질서 안에서 여성으로서도 더 확 어필되고 싶다는 그것도 내가 누르면서 저 사람한테 경계 대상이 안 되려고 하는 그 전략을 제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여자들과도 이제 갈등을 덜 일으키고 근데 동시에 그런 투사를 하고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내게 주입되는 것은 그런 거죠. 꽃잎과 꽃송이가 보기 좋지 않냐고. 보기 좋은 것은 선한 것이라고. 추구되어 마땅한 것이라고. 추구하고 또 추구하라고. 그런 식으로 내 의식을 유혹하고 사로잡는 거죠. 악은 선의 얼굴을 하고 온답니다. 기괴한 것이 기괴한 모습으로 또는 잔인한 것이 잔인한 모습으로 그렇게 단순 명쾌하게 제시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걸려드는 이는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악은 선의 얼굴을 하고 오죠. 더없이 달콤하고 멋진 모습으로 똑똑한 바보가 걸려들기 딱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온답니다. 언제나. 내 안의 엄마는 꽃잎과 꽃송이가 들어간 브래지어의 태도를 입으라고 종용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상 살아가기에 얼마나 편한데 그것을 놓냐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내 선택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적응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내 삶을 버겁게 조여오는 시간도 온다는 거예요. 두 남성의 권고는 단호합니다. 벚꽃잎과 수선화 꽃송이는 제거해야 할 오물이고 묵은 때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그 꽃들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요. 원하는 이도 없고.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꽃은 생명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생명력을 잃고 이상하게 쭈글해진 상태로 맥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브래지어든 꽃이든 내 시선에 쭈글해진 상태였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입어서 내 기대가 한껏 충족되었던 적은 너무나 적었어요. 내가 쏟는 노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꽃은 자연의 경이로운 창조물입니다. 꺾여진 꽃으로 얌전하게 살아가는 경험은 이제껏 넘치게 해봤을 거예요. 이제 봄날의 벚꽃은 다 졌어요. 나르시스가 샘가에서 죽었듯 수선화도 물에 붕덩 빠져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는데요. 길가에 핀 야생화 있죠. 야생화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따가운 햇빛 속에 있거나 아니면 비를 맞거나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거나. 근데 그것이 그 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자면 비와 바람을 장애나 걸림돌로 여기는 시선을 탈피해야 하는데요. 그것만이 내가 있는 이 회색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듣고 있다로 꿈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내가 들어야 할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브래지어에 담긴 나를 가리면서 내 욕망을 굉장히 은밀하게 드러내고, 근데 그 욕망은 결국 누군가가 이제 알아봐주는 형식으로 실현되길 기대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갖고 있던 판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진짜 무슨 이렇게 수선화처럼 굉장히 정적이고, 그런 모습이 우아하게 보이고, 주로 나의 모습을 내가 이게 표현하고 행동해서 얻어가는 동물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꽃처럼 나를 어떤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뭐 발탁되거나 선택되거나 아니면 어떤 무엇을 만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은 주로 그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꽃이 여성들에게 심어주는 판타지 같은 게 시선을 끌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잖아요. 꽃 주변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사그라질 것 같고, 뭔가 그것이 나의 이제 가치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꽃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약한 존재니까, 진짜 뭐 아까 말한 야생화처럼 어려움을 겪고 뭔가 비바람에 노출되고 이런 거는 나를 해치는 거라고만 생각을 그건 굉장히 강하게 하고, 지금 또 그거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한 뭐 사자 가족인데 그들끼리 경쟁하고, 심지어 막 새끼가 자기가 잡아먹었던 물소의 무리에 복수당해서 막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결국 그 새끼를 버릴 수밖에 없고, 막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이놈 막 진짜 한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보는 것만으로 너무 버겁고, 이게 야생에 노출되는 이거를 진짜로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그런 걸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진짜 안 했구나.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진 이런 습이 되게 가부장에 순응하는 태도와 연결된다는 지점에만 가면 되게 헷갈리고 저항이 심해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풀려면 계속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 않으면 계속 되게 단편적으로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가부장제에 굉장히 수능적이구나 이런 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죠, 여성들이.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수능적인 내 모습을 가리는 근사한 가면이 여성들한테는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그런 식으로만 써야 되니까, 이게 모든 에너지는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내가 계속 에너지를 그런 방향으로 쓰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 진실한 욕구는 뭐지? 난 뭘 원하지? 이런 질문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죠. 이해하고 싶다, 알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은 생겨요. 그러니까 어디가 엉켜서 그 지점을 이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풀어낼 수 없는 지점도 되게 많고, 이러니까 생존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되도록 근사하게 보여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결국 삶을 살아간다는 게 끝없는 그 가면의 추가인가? 그런 생각도 일견 드는데, 그럼에도 이 가면이 나한테 왜 필요하지?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가면을 필요로 하는 거지? 뭘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다 근원적인 질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전까지 아닌데 나 가면 안 쓰는데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꿈 작업 계속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쓰고 있구나. 근데 왜 내가 생각하기엔 그 꿈속 브래지어처럼 쭈글하고 되게 예쁠 거 없고 그럼 그냥 당장 버려도 아까울 거 없는 그런 거였는데,
왜 이렇게 가지고 있지? 근데 답이 단순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그 브레이저와 꽃이 주는 제일 강렬한 느낌은 너무 흔하다거든요. 흔하면 아름답지 않은 겁니까? 진짜 특별함이 1도 없다. 제가 꿈 묘사를 하면서도 혹시 이런 레이스라는 말을 쓰면 이 브레이저가 되게 화려하게 느껴질까? 예쁘게 느껴질까? 걱정할 정도로 뭐 아름다움이나 뭐 그런 수식어를 붙일 만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내가 그걸 버리기 두려워한다는 게 그 바운더리 안에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건가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 믿음이 뭔가 내가 하는 습이 나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그 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아니 이렇게 흔한 거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꿈으로 찾아뵙겠습니다.